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팬데믹의 역사와 코로나 팬데믹 그 두 번째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네 번째, 현대 문명의 2기가 바이러스를 전파시켰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918년 그 거대한 유행병이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질병도 상황에 따라 인류 문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 위세를 떨치는 와중에 스페인 독감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압도했습니다. 스페인 독감 이후에 지금 바이러스로 인한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입니다. 독감도 바이러스고 오늘날 코로나도 똑같은 바이러스입니다. 종류만 다릅니다. 스페인 독감과 관련해서 가장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독감이 유행할 무렵 인류가 의학적으로 큰 발전을 이룬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미군 장병들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크게 당황했습니다. 작가 존 베리가 사상 최악의 독감에서 묘사했듯이 어떤 선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코와 귀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고 또 어떤 선원들은 기침하며 피를 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침을 어찌나 심하게 했는지 부검해 보니 복근과 가슴 연골이 찢어져 있을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환자들 대다수가 정신장난 증세를 보이거나 누가 두개골 바로 뒤에 쐐기를 박아 넣는 것 같다라며 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몸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부 환자는 피부가 이상한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술이나 손톱 주변이 시퍼런 기색을 띠는 정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피부 전체가 완전히 까매져서 그들이 백인인지 흑인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보다 더 심한 증세였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내가 잘 알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이한 증상이 나타나기 몇 달 전 비슷한 증세를 겪다가 사망한 영국 선원들을 부검했더니 폐가 독가스나 허파 패스트로 사망한 사람들의 것과 닮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리에 따르면 더욱 걱정스러웠던 점은 단지 감염자에게 노출만 됐을 뿐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격리하고 봉쇄하려고 애썼는데도 어마어마한 속도와 규모로 독감이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와 거의 동일한 대책입니다. 보스턴 파견 함대가 도착하고 나서 나흘 뒤에 필라델피아에서 선원 19명을 입원 조치했다. 환자는 물론 접촉한 사람들까지 모두 격리했는데도 다음날 선원 87명이 입원 조치를 당했다. 이틀 뒤 이 정체불명의 질병 때문에 600명이 추가로 입원했다. 병원에는 침대가 남아나지 않았으며 의료진 역시 아프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와 상황이 같습니다. 환자 수가 시설 규모를 압도하자 장교들은 새로운 환자를 민간병원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장병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기지를 옮겨다니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이미 최악의 형태로 시작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세계대전은 아직 한창이었고 현대적 운송수단은 엄청나게 발전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이전 어느 유행병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곳저곳 퍼질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대에 이 정도 수준의 유행병이 닥치자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한창 기승을 부렸을 때 미국의 모든 도시는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고
쉽지 않았던 사람들은 학교나 직장에 가는 대신 집에 머물렀습니다. 코로나하고 다른 상황이라면 이 당시에는 마스크 쓰는 거, 거리두기 같은 것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감염이 더 심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타당한 두려움에 사회 운영 체계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1920년 스페인 독감이 잦아들 무렵 현대 전염병 학자들은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5천만 명에서 1억 명 사이 어디쯤일 것이라고 어림짐작했습니다. 베리는 사망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20, 30대 즉 한창 때인 젊은 남녀였다고 지적합니다. 최대 추정치가 실제 사망자 수에 해당한다면 당시 청년 가운데 8 내지 10%가 이 바이러스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희생자 수만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파괴적인 영향력도 놀라웠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완전히 물러가기까지 2년이 걸리긴 했지만 전체 사망자 가운데 3분의 2가 단 24주 만에 발생했으며 그들 중 절반 이상은 그보다도 짧은 기간 동안, 다시 말해 1918년 9월 중순에서 12월 초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무척 빠른 속도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자 사회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거렸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우리가 이미 생체의학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은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세균이 질병을 퍼뜨린다는 사실도, 노출을 제한해서 접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필라델피아의 선원들을 죽이고 있는 존재가 인플루엔자의 일종임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보는 종류의 인플루엔자였으며 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가 이 질병에 감염되었으며 5%가 이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수만 따지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당시 인구수를 고려해 치사율을 따진다면 14세기 중반에 서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총알이 인류를 피해가지는 않았지만 피해는 극심하고 광범위했으며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거나 확진자 수가 절대 시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것이 우리가 인류가 이겨낼지는 불분명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우리는 코로나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현대에도 피할 수 없는 전염병 기습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현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과거 스페인 독감에 제대로 기습당했던 세대와 똑같은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과거의 대역병에 필적할 만한 전염병이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기보다 SF 소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에볼라 바이러스나 마르부르크 바이러스가 고립된 소규모 공동체에 흑사병 같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만약 출혈열 바이러스나 변종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충분히 세계화가 이루어진 지역에 발생하면 우리의 문명 역시 타이타닉처럼 가라앉을 수 있음을 압니다. 사실 꼭 새로운 질병이 나타날 필요도 없습니다. 1978년 9월 11일 제닛 파커라는 영국인 여성은 기록상 천연두로 사망한 최후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파커가 천연두에 걸린 것 자체가 다소 의아했습니다. 천연두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박멸된 상태였으며 혹시 누군가 감염되더라도 보통 시골 아열대 지방 같은 벽지에서 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커는 영국 중부의 현대적 도시 버밍엄에서 천연두에 감염되었습니다. 파커가 근무하던 방 아래에
이 생식력이 어마어마한 살인범을 샘플 상태로 보관하던 연구실이 있었는데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병이 옮은 듯 합니다. 파커는 천연두 예방접종을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그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파커 감염을 주된 근거로 하여 현존하는 모든 천연두 샘플을 철저하게 안전이 보장되는 장소인 미국이나 러시아 둘 중 한 곳으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그 두 곳에는 살아있는 천연두 샘플이 각각 한 개씩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후 샘플을 없애서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으나 미국과 러시아 정부는 둘 다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샘플이 연구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뉴욕타임스 기명 논평에서 당시 미국 복지부 장관이었던 캐슬린 시벨리어스는 정부가 샘플을 보존해야 한다고 믿는 소름 끼치는 이유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다른 국가들 역시 몰래 샘플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라벨을 잘못 붙이거나 깜빡 잊고 방치한 샘플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샘플을 보존했을 때 미미한 위험이 따를 수 있으나 지금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샘플을 파괴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믿는다. 세계공중보건 공동체는 모든 국가가 선한 의도를 품고 행동하리라고 추정한다. 하지만 어떤 국가도 살아있는 천연두 샘플을 파괴하라는 WHO의 요구를 준수하겠다고 확실히 인정하거나 약속하려 하지 않았다. 비밀에 붙인 샘플이나 잊고 지나친 샘플이 있을 가능성이 다분한 셈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 차례 이상 천연두 샘플이 발견되었습니다. 부디 테러리스트가 샘플을 발견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섯 번째, 최악의 감염병이 더 큰 규모로 더 빠르게 퍼질 수 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류는 이미 흑사병 부류의 병원균을 무기화하려는 의도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흑사병에 관한 오래된 이론 중 몽골인이 유럽에 흑사병을 들여와 중심도시를 공격하며 퍼뜨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몽골인은 감염된 시체를 도시 외벽 너머로 던졌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일본군이 의도적으로 벼룩에 패스트를 주입해 중국의 도시에 투하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때 이후로 세균전은 많은 진전을 보였습니다. 사실 공기로 전파되는 병원균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생각은 전 세계 무기고에 있는 다른 어떤 무기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욱 무시무시하고 더욱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핵무기나 화학무기 역시 끔찍하지만 둘 다 치명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상력이 있는 병균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퍼져나가고 여러 세대에 걸쳐 어쩌면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전염병은 지금까지 자연이 인류에게 가한 그 어떤 위협보다 끔찍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새로운 질병들도 나타납니다. 거의 매년 새로운 종류의 독감이 돼지, 가금류, 조류로부터 인간에게 옮기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기까지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었습니다. 에이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우리가 박멸한 질병이라도 자체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거나 질병 억제를 위한 백신, 치료제, 항생제, 해독제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그 위험이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에 따르는 직접적인 결과인 대규모 사망사태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많은 사회 분야에 미치는 파급 효과 역시 상당합니다. 정부나 보건당국이 미래에 질병이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뿐 아니라 대중의 공포나 불합리한 행동 등으로 촉발될 위협도 똑같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역사를 고려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에이즈처럼 천천히 진행되는 비극마저 처음 대중의 의식을 사로잡았을 때는 온갖 종류의 공황,
반발, 편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태가 심각했던 1980년대에 만약 에이즈가 콜레라나 천연두처럼 공기나 물을 통해 전파되고 며칠 내에 감염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상황이 얼마나 극에 달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망률이 재난 수준으로 치솟는다면 인간 사회는 더 이상 이성적 혹은 인간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팬데믹이 사회의 틀을 새롭게 다잡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무게로 사회를 뭉개버리기도 했습니다. 흑사병이 닥쳤을 때처럼 사망률이 50, 60, 70%까지 치솟는다면 우리 역시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에 기대거나 사회 구조를 바꾸거나 비주류인 소수자나 소수 집단을 비난하거나 이전의 믿음 체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온갖 현대 과학기술과 의학 지식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유행병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런 위협에 응당 품어야 할 두려움과 공포는 얼마나 많이 무뎌질까요? 우리의 구급함에는 현대 질병에 맞서 싸울 도구가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나지만 현대 사회는 평균에도 어느 정도 유리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감염병이 훨씬 더 큰 규모로 빨리 훨씬 더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역사상 다시는 없을 최악의 전염병을 이미 경험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H.G. 웰스의 유명한 SF 고전 우주전쟁에서 지구를 정복하려던 외계인은 지구의 병균 때문에 전멸을 당합니다. 바로 그 지구의 방어기제가 우리를 먼저 덮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히 물리치기를 원하지만 자꾸 반복해서 전국 여기저기 소규모 대규모로 번지는 이 현상을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언제 저것이 잡힐까? 백신은 제대로 작용이나 될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나 나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이러한 모든 역병들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두 번째 팬데믹 역사 이것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잡혀진다 해도 언젠가는 또 다른 팬데믹으로 온 인류가 사실 전멸에 가까울 상황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대비하고 단속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유의해서 스스로 이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